안녕하세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맹명관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마음에 드세요?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 좀 탁월해야 되잖아요. 외모가 탁월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외모가 탁월하세요? 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되게 탁월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IQ 보통 140을 맨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IQ가 80이거든요. 그럼 나는 천재들과 이렇게 같이 섞일 수가 없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사나요? 오늘 이제 제 강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이제 전제로 시작하는 거죠. 탁월함 도대체 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도대체 잘 사는 나라는 어떻게 잘 사는가? 뭐가 탁월한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탁월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IQ가 높은 사람들 보면 인간이 한 150단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인간의 한 10배, 엄청나게 뛰어날걸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이 가진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함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게 그거죠. 자,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보면 어때요? 탁월함. 근데 어떤 세상이요? 불확실한 세상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불확실하죠?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거 불확실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의 연금 이후의 노후 생활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거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어느 방송국 개그 예능 프로 같죠. 무한도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려면 탁월함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그 얘기. 근데 그 탁월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뛰어넘고 뭔가 대단한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오늘 이 강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어떤 결론은 여러분도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발견을.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하는 거죠.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러니까 쫓아가기 바쁜 인생이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이가. 우리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요즘에. 도대체 뭐야? 그때 불확실한 시대에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거 이건 되게 요즘 애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여러분들 2040년도 되면요 대한민국의 최하 나이가 52세예요. 벌써 이미 애 울음소리가 거의 끊겨가고 있잖아요. 저출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애를 왜 안 낳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애를 안 낳을까? 이 문제는요 단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생리적으로 내가 뭐가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그래서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 타면 뉴욕까지 간다. 이거 무슨 효과라 그래요?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제 모두 다 커넥티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의 기능을 누가 만드냐면 IT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미국 대선을 실시간대로 다 받아볼 수 있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격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확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 정도로 다 하는데 왜 불확실할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80살이에요. 80살. 진짜 많이 사네. 오래 사네. 응? 정말 이런 얘기 표현해서 좀 재수없으면 120년을 살아야 돼. 120년을 살아야 돼. 자, 120년을 살면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혹시 옛날에 공부하셨어요? 여기 요람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 그거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영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도 지금 복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치적인 걸 빼놓고 우리가 공짜로 먹는 거 의미가 없다. 이게 땅을 공짜로 준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 왜?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직장을 나오는 게 보통 45세에 나온다고요. 45세. 그러면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불확실해 이게.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아주 대형 은행에서 있는 사람들이 명예퇴직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은행은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할까요? 구조조정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은행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 4차 혁명이 들어오면서 은행, 여러분들 청경이 있고, 뭐, 여러분들 은행 가면 그러잖아요. 기계가 있고,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고, 이런 비용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왜? 핀테크라는 여러분 드셨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구조에 IT라는 기능이 들어와서 이 구조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사람들이 필요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SNS를 하다가 돈을 휙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집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이게 뭐, 이것도 불확실한 시대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보험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IT 융합 박사예요. 저 워낙 경영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IT 융합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마케팅 경영을 얘기해도요. 이 기본적 IT,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어떤 IT가 들어와 버리면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막 은행이 바뀌어지고 막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딸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뭐 후진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오빠들 후진 쫙 하면 막 옆에서 막 난리 났지. 이제 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뚝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닦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가동률이 있죠. 여러분들. 점점 줄어드니까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뭐 그게 뭐 필요가 없잖아. 나 회사에 데려주고 지가 알아서 마트 가고 다 가는데 뭐. 그러면 자동차의 기능은 기계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동통신과 연결이 돼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빅데이터로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들이 생겨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측 가능한 세대가 되는, 사실은 세상은 예측 가능한 시대가 되는데 인간은 불확실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나오지. 또 왜 전기차가 나오겠어요? 요즘 전기차들 장난 아니에요. 디자인 막 엄청나. 그럼 왜 전기차가 나오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석유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전기차를 만들어내니까 뭐냐면 일반 자동차는 차만 팔면 되는데 전기 자동차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 인프라가 뭐예요? 충전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가 없어지고 충전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기차는요. 요번에 그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차를 판매할 때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다고요. 그러면 딜러들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운명은 더 불확실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와 확실함과 불확실함의 중간에 지금 우리가 서커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경제도 그렇고요. 요번에 여러분들 미국 대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리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90%에 있는 후보가, 예측한 후보가 거의 뭐 1%도 안 되는 이 후보가 역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불확실한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에 있던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는 게 생긴 거였어요. 내가 트럼프는 얘기하지 않지만 트럼프를 찍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중적인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뭐죠? 우리 그 옛날 그거 있잖아요.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실현화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황사 문제.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아마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차 혁명의 산업 재편이 일어날 거라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4차 혁명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혁명이란 말을 왜 쓰는지 아세요? 기존의 판을 없는다는 거예요. 없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1차 혁명 때는요. 러다이트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러다이트. 이제 증기로 이제 기계를 돌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간에 수공하던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공장에 가서 기계에다가 모래를 집어던져서 기계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자, 이때는 인간이 이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2차 혁명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으로 나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12살 때 말 없는 차를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차를 보다가 말 없는, 참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 인생은 정말 차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 아주 일생이 다 차예요, 차.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의 부속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됐답니다. 2만 개. 그 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한 대 만들면 1년이 걸리는데. 근데 그때 테일러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 일하던 경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자의 행동을 보고 야 노동자의 저런 행동을 연구해서 저렇게 해주면 시간이 빨라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테일러가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도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벨트 컴뱃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속품이 빨리빨리 지나가면 이걸 조립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벨트 컴뱃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벨트 컴뱃 시스템을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걸 조립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차 혁명 헨리 포드서부터 고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자본가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혁명 때 인터넷 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터넷 혁명. 자,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인터넷 3차까지는 들어왔어요. 왜? 우리나라가 벌써 인터넷을 엄청 빨리 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인프라도 많이 돼 있고. 근데 4차 혁명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못했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 시장을 재편해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근데 중국 사람들 강한 게 뭐냐면 저가 막 그 핸드폰 막 만들어내고요. 소프트웨어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20%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니까. 우리는 네트워크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규모의 경제예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고용을 해야 되고 막 거기에 막 물류가 들어가야 되고 막 조직을 훈련해. 이게 다 돈 들어가는 비용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난다 긴다는 모든 산업들 보세요. 애플이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모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버 택시에 택시가 없어요. 이 회사가. 우리는 운수회사면 택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택시 가진 사람들과 나눠 먹는 공유 경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나 막 이런 투자하는 일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과 지금 최근에 IT가 들어온 산업과는 완전히 대분이 된 거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랑 저기 미국의 검색회사, 전 세계적인 검색회사랑 싸움이 붙었어요. 자동차로. 여기도 자동차를 만드니까.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기죠, 당연히. 여기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산업이 재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변화는 좋은데 이 변화의 속도가 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속도. 여러분들 LP판 여러분 아시죠? 그 판이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IT가 들어오면서 MP3가 생기고요. 여러분들 80년대에 그 응답하라 1988에서 이거 목걸이 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걸이를 했던 그 USB 달고 다니던 거? 근데 이것도 없어졌잖아요. 이게 한 5년 정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요즘은 실시간대로 스마트폰으로 봤죠, 음악을.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 야, 그러면 앞으로 3년이 여기서 끝났는데 3개월이냐 3시간이냐 물어봤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봤다고. 좀 맞출 것 같아, 이 사람은. 항상 혁신적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던데. I don't know 그러고 돌아가셨던데. 몰라, 이씨. 그거 가버렸어. 진짜 몰랐나 봐. 왜요? 그때부터 속도라는 게 되니까 이게 뭐가 변할지 어느 시간에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지나가다니다 뭔가 이상한 걸 보게 되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회사가 들어오면 문제는 뭐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변질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조정,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정리하는 걸 구조조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회사를 바꾸는 것도 구조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도대체. 자동차를 만드는데 경쟁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